그 영웅 하면 또 이제 그 정성화 배우님.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정성화 배우가 했을 때 유정화 배우는 약간 테너잖아요. 칙하게 쫙 부를 때 대포를 뭐 장구가 부를 때 그렇게 노래 잘하시는지 몰랐어요. 양준모 씨도 잘하는데. 양준모 배우님도 진짜 멋있죠. 저는 어제 양준모 배우를 봤는데 안중구의 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양준모 배우님도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. 네, 그게 묵직해가지고 딱 장구가 부를 때 울컥한다니까요. 국장님은 양준모냐 정성화냐 했을 때 저는 양준모 씨죠. 네. 전 정성화입니다. 저는 양준모 배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네. 정말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네요. 양준모 배우가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에다가 묵직하고 되게 듣기 좋거든요. 정성화 씨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맑으면서도 묵직해요. 대사 칠 때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링링을 안타까워한다거나 왕이가 죽을 때 정말 이런 게 인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, 그러니까 안중근의 인품이 보인다는 거야? 배우의 인품이 보인다는 거야? 배우의 인품이 안중근이라는 캐릭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제 공연 보고 내가 원래 공연 보고 배우들한테 잘 안 하거든요. 문자 안 남기거든요. 안중근은 너무 막 문자 남기고 감동에 막 문자 남겨왔죠. 그럼 뭐라고 답장 왔어요? 나중에 공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약간 건조하네, 대답이? 지금 공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면 돼요.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고마워요라든가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뭐 꼭 그래야 돼요? 그 관객분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, 영웅이. 젊은 사람들이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젊은 생각해요. 사람이 20대들? 20대. 근데 지금 이 관객들이 20대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고는 좀 놀랐어요. 20대가 좋아하는 게 애국심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이런 이야기 자체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잖아요. 난 있었다고 생각해, 우리 세대는. 우리가 20대 때는 관심이 없었지. 그치. 근데 지금은 다르죠. 우리가 40대가 됐을 때는 관심 있잖아, 이 얘기. 우리 40대 우리가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? 40대? 사람이 참 한결같아. 우리 20대 때는 별로 이런 얘기 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대사를 딱 바로 써놓으셨네요. 나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토를 향해 한 손으로 총을 쐈지만 내 두 아들의 손은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지길 바라오. 그게 내가 말하는 평화오. 사실 뮤지컬이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거든. 그러게 너무 이 파급력이 적기 때문에. 근데 드라마나 영화가 암살이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. 그러면서 약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20대들이 어쩌면 우리와 또 다르게 약간 그런 뭐 영향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? 그런 애국주의 마케팅이랄까 아니면 그런 역사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수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 20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였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X세대니 어쩌니 그러면서 좀 편했고 살기 좋았고 지금 세대 분들이 뭐 정치나 역사나에 훨씬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경험들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고 역사가 확실히 발전한 것 같아요. 그런 거는. 일본 또 발전인가? 발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콘텐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거죠. 영화나 공연이나 드라마나 특히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 또 그 정점을 찍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. 그런 의병이라는 것. 그 사진 누구나 다 아는 사진인데.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 20대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. 국장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? 거기 선생이 이또를 암살하겠습니다 라고 딱 했을 때 그 사람이 말려요. 안 돼. 자네들의 뜻은 알겠네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.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몇 마디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거든요. 만동포에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.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고 말린다는 게 되게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거는 딱 그거야. 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야. 아, 설정처럼? 설정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설정이 너무 잘 맞는 거죠. 이제 딱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그 노래가 애국심에 불타는 그 노래를 쫙 부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설득이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
그거는 되게 어렵지만 너희들의 목숨도 이룰 수 있어. 다른 기회에 너희들은 더 너희 목숨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해. 너희는 그 성공한다 그래도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.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. 안 돼. 말리는 포인트가 더 커서 그 부분은 약간 살짝 포인트만 바꿔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설득하는 그 노래를 불러도 그 부르는 동기는 약간 약해질 것 같긴 해요. 저는 그거예요. 아리랑 불렀을 때. 저는 그 아까 같은 얘기로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느꼈어요. 물론 작품 전체에 봤을 때도 막 의지야 불타잖아. 죽여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당위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얘기잖아요. 더 겁나고 총도 잘 안 써본 사람이고 한 명은. 그러니까 막 한 명이 똑같은 거죠. 불안을 대처하는데 누구는 말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우리가 불안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두 명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티격태격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렇게 약간 긴장도 좀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. 캐릭터를 잘 살렸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리랑을 부르는 방식과 또 이제 그 명사수 그 사람이 아리랑을 부르는 방식과 또 그걸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안무를 짜놓은 것들 이런 것들 잘 맞아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잘 살았. 원래 그 작품 쓸 때 배운 말 그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. 이창동 감독님이 하신 말씀인데 영화라는 것은 결국 남의 이야기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영화를 그러니까 문화 컨텐츠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얘기잖아요. 근데 저게 내 얘기처럼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 그래 저 보통의 사람들 내가 길거리에서 수없이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보인다는 거죠. 그 장면은 드라마적으로도 맞는 거지만 무대 전환 장면으로도 그 장면이 딱 필요했어요.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열차 장면이에요. 뒤에 준비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앞에만 딱 쓰는 거예요. 여기에서만.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소비하는 장면이어서 그냥 날아가기 쉽거든요. 근데 그 장면은 그 장면대로 살면서 무대는 무대대로 준비한 거니까. 그거 진짜 잘 맞는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. 영웅 갈라쇼를 특히 엄청나게 많이 해요. 저는 그렇겠다. 저는 단지동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것만 해도 뮤지컬 쇼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 자체가 또 한 곡들이 완성도가 있어요. 또 독립됐어요. 독립되게 이제 드라마. 그죠? 한 곡마다 기승전결이 딱 임팩트 있게 있잖아요. 역사적인 인물을 잘 만들어내는 게 약간 진짜 끝인 것 같아. 그렇게 쭉 있다가 맨 마지막이 역사적인 인물과 스포츠 같아요. 그러니까 스포츠는 거의 안 되거든요. 그 웨버도 뷰티풀 게임 해서 안 됐잖아요. 축구 그것도. 근데 스포츠를 소재로 삼아서 뮤지컬을 만든다? 이건 거의 불가능한 무대화는 너무 힘들죠. 어려운 거죠. 그나마 그 가능성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나 아니면 뭐 토지나 태백산맥이나 아니면 아리랑 같은 역사 소설을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레미제라블,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레미제라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미제라블은 정말 예외적으로 잘 된 작품이고,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만든 거고, 그러니까 보통의 평작 중에 수작이라고 하는 정도도 사실 거의 보면 그게 정말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그 사회와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의 어떤 심정과 드라마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녹여내서 하려면 결국 역사적인 인물, 실존 인물이라면 더더구나 실존 인물을 이 뮤지컬로 만드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게 어쩌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, 그러니까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참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실존 인물을 다루는 작가도 정말로 통찰력이 있어야 돼.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, 그러지 않으면 그 실존 인물이 가진 원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. 우리에게 알려진. 근데 그 사람은 그 알려진 이야기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 이면의 입체성을 계속 부각시키려면 또 작가적인 어떤 영역도 엄청나게 필요한 일이고. 그리고 이게 되게 지루하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지루한데 작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화되는 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.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. 이 일제시대 뭐 그때 우리는 일제시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. 그때 이토가 그 설치고 다녔을 때는 어땠는지 전체 일제시대 중에 잘 모르거든요. 잘 아세요? 잘 모르잖아요. 그냥 강권 정치에서 문화 정책으로 돌아섰고 뭐 이 정도만 알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요. 근데 전반부에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걸 깔아놓지 않으면 뒷부분에 가서는 이야기의 힘을 얻기가 사실 어렵거든요. 실존 인물을 그린 작품 중에 가장
그 마음에 드는 혹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작품 혹시 있어요? 동주. 동주. 전 동주를 참 동주. 그러니까 너무 동주 잘 잘했다라는 만들었지. 생각이 좀. 동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죠. 20, 30대를 겨냥한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. 되게 불안하고 자기 정체성도 잘 잡혀있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역사 인물이 투영해서 내 얘기처럼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. 저는 실존 인물은 아닌데 빌리 엘리엇 그 시대에 살았을 법한 느낌도 나고 실제로 나중에 그 작가 그 리오름 나중에 찾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았는데 발레리노는 아니고 오케스트 음악을 연주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가 있었는데 탄광촌에서 자랐는데 정말 어렵게 자랐는데 거기서 뭐 예술을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술가로 성장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. 나중에 찾아보니까 가끔은 그 사람이 롤 모델이었다, 빌리의 롤 모델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리올이 그건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이걸 써놓고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.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면 새롭다고 느끼는 그거라고 생각해요. 이런 이야기를 되게 이제 광부들 파업이나 다시 영국 사회의 그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우리 지금 IMF 직후의 자화상 같은 건데 그걸 어른들이 나와서 예전에 풀몬티 같이 막 약간 웃기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복싱과 발레 그리고 그 소년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렸을 때 사람들을 거의 약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영웅 뭐 안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간수나 아니면 간수의 딸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 인물이지만 뭔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입체감 있게 느껴진다는 거지. 뮤지컬이 영화만큼은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. 네. 영화는 뭐 누구나 보잖아요. 근데 그에 비해서 뮤지컬은 좀 작심하고 봐야 되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로. 아 비싸. 근데 좀 안심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것 같긴 해요. 이 영웅이라는 게. 그러니까 영웅 보러 가자 그러면 보고 나서 뭐 괜찮네, 재밌네, 뭐 이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맞아 영웅이 어떤 감성을 나한테 선물해 줄지 약속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.